전을 올리려던 어머니의 손목을 며느리가 거칠게 밀쳤다. 이런 시골 음식 냄새나게 하지 마세요. 손님 오잖아요. 전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고 어머니의 손끝이 떨린다. 그래, 조상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구나. 그날 비 내리는 현관 앞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짓을 되돌려받게 돼.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가장 깊게 다치게 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이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서울 근교의 대형 단독주택 새벽 5시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시간 부엌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윤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68배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밀가루 묻은 손으로 애호박을 썰고 달걀 물을 입히고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명절 음식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갑니다. 말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스름한 하늘 아래로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어린아들이 부엌 문턱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뭐해? 라고 물어보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아들은 이제 중년이 되어 옆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합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지연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최대로 틀어져 있고 서늘한 바람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연의 손톱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얼굴에는 냉소가 어려 있습니다. 38배 나이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지만 표정만큼은 차갑습니다. 지연은 부엌 쪽을 흘끗 보며 중얼거립니다. 요즘 누가 명절상 차려요, 어머니. 배달하면 되잖아요. 말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정성은 있어야지. 지연은 코웃음을 칩니다. 정성? 그게 돈이 되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누가 알아줘요.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입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습니다. 이 집은 분명 아들 도연의 집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이 느낌 말입니다. 남편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봅니다. 40의 나이, 회사에서는 팀장이지만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애쓰는 모습도 아내가 거실에서 냉소를 흘리는 모습도 모두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신문 뒤에 숨어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아옵니다. 말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음식들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배달 음식을 주문해 놓았으니까요. 말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지연의 친구들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큰 소리로 웃으며 들어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파티장으로 변합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파티가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웃고 며느리는 자신의 세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문을 닫고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이제 그 사람 완전히 보내버릴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괜찮겠어? 시어머니잖아. 지연은 냉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괜찮고 말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말수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방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아들의 행복, 평범한 일상의 지속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빌지 않습니다. 그저 달을 바라볼 뿐입니다. 말수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수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집에 살고 돈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다가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진짜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말수는 그것을 느낍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이 고요함,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냅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나물,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탕국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그 음식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화려한 포장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배달 음식입니다. 지연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 안 곳곳을 정리합니다. 오늘 친구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파티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수입 치즈와 과일 플래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 상자를 열어 예쁜 접시에 옮겨 담으며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말수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밤새 만든 음식들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지만 말수는 표정을 감춥니다. 그저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갑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지연의 친구들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큰 소리로 웃으며 들어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지연은 친구들을 맞이하며 활짝 웃습니다. 어서 와요, 언니들. 오늘 우리 집에서 제대로 즐겨봐요.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와, 집 진짜 크다. 부럽네. 인테리어 정말 세련된데? 지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우리 집도 이제 체면 좀 지켜야죠. 시골 음식 냄새 나면 손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시골 음식이라니. 자신이 평생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을, 밤을 새워 준비한 명절 음식을
그렇게 부르다니.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파티가 시작됩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도연은 구석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여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저 멀찍이서 바라볼 뿐입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엽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부친 전,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 이것들을 차례상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절인데 조상에게 차례는 지내야 하지 않을까? 말수는 조심스럽게 전 한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차례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배달 음식들만 놓여 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이 만든 전 한 조각을 올려놓으려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것만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조상님들께 자신의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말순의 손등을 탁 쳐냅니다. 날카롭고 거센 동작입니다.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 냄새나요. 철컹. 접시가 말순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성스럽게 부친 전이 바닥에 흩어지고 깨진 접시 조각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거실에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웃음소리가 멈추고 음악만이 어색하게 흐릅니다. 친구들은 눈을 피합니다. 무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듯한 표정입니다. 도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봅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냉소가 어려 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엽니다. 밖에는 추석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적십니다. 한복 자락이 빗물에 젖어 무거워집니다. 흙탕물이 튀어 하얀 버선이 더러워집니다. 어머니 도연이 뒤늦게 입을 엽니다. 하지만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에서 멀어집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거실에서는 파티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연은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원래 저러시거든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와인잔을 듭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무언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공기 중에 맴돕니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작은 등, 젖어가는 한복,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섭고 상황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말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말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연은 거실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할까요? 하지만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 선뜻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왜요? 금방 오시겠죠. 저러다가 결국 돌아오세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잖아.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실지도 모르는데. 지연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려면 나랑 이혼해요. 도연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선택해요. 나 아니면 그분.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내 어머니잖아. 어떻게 그런 선택을?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 아내잖아요. 우리 둘 중 누가 더 중요한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달싹이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봐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니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자정이 넘어가도 말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연은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 방문을 엽니다. 혹시 몰래 돌아오셨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고 옷장은 닫혀 있습니다. 어제 나가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옷장을 열고 말순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놀라 묻습니다. 짐 싸는 거예요. 어차피 안 계실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직 안 돌아오셨을 뿐이야. 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돌아오시면 안 돼요. 이 집에는 당신 어머니 자리가 없어요. 지연은 빠르게 옷들을 가방에 담습니다. 한복, 평상복, 속옷까지 모두 담아냅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물건들도 챙깁니다. 낡은 사진첩, 오래된 시계, 남편의 유품들. 모든 것을 가방에 담아 현관으로 끌고 나갑니다. 지연아, 제발 그러지 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뭘 했는데?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집에서 저 보는 눈빛, 제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하는 표정, 다 알아요. 저는 이제 못 참아요. 지연은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집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사진첩이 떨어져 펼쳐집니다. 젊은 시절 말순과 남편의 사진들이 바닥에 널브러집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말순이 돌아옵니다. 밤새 비를 맞아 젖은 한복을 입고 지친 얼굴로 집 앞에 섭니다. 현관에 흩어진 자신의 짐들을 보며 말수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지연은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시골로 내려가세요. 여긴 당신 있을 곳 아니에요.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래야 이 집이 살아요. 당신이 없어야 우리가 편해요. 비 오는 현관, 쫓겨나는 어머니의 발밑에는 작은 캐리어와 흩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그것들을 주워 담습니다. 한복을 개고 사진첩을 펼쳐 먼지를 털어내고 소중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합니다. 도연은 그저 바라만 봅니다.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수는 캐리어를 끌고 일어섭니다.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한 짓을 되돌려받게 돼.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한복 자락은 무겁게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곱고 당당합니다. 말순은 비에 젖은 채 골목길을 걷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한복 자락이 무겁게 늘어져 걸을 때마다 다리에 감깁니다. 하지만 말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큰 길에 나오자 택시 한 대가 지나갑니다. 말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웁니다. 택시가 멈추고 말수는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말순을 봅니다. 순간 기사의 눈이 커집니다.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긴 왜 오세요?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기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말순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요. 오늘은 그냥 사람이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 재영재단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백미러를 보고는 시동을 겁니다. 택시는 비 오는 거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갑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비에 젖은 거리. 말수는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며느리와 함께 따뜻한 집에 있겠죠. 가슴 한편이 아려오지만 말수는 표정을 감춥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섭니다. 고층 빌딩, 현대적인 외관, 그리고 입구에 새겨진 글씨. 재영복지재단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어 빛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사장 윤말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순은 택시비를 내고 내립니다.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달려옵니다. 이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옷이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 말수는 경비원을 안심시키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넓은 공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커다란 책상.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말수는 책상 앞에 섭니다. 이곳이 진짜 자신의 자리입니다. 며느리 집 구석방이 아니라 바로 이곳 말입니다. 말수는 젖은 한복을 벗고 옷장에서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을 지웁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남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금고를 꺼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 문을 엽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수는 그중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서류는 지연의 불법 명의 계좌 내역서입니다. 남편 몰래 만든 비자금 계좌,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도연의 신탁 서류입니다.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조작한 재산 이전 문서들입니다. 말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며느리의 탐욕, 거짓말, 배신의 기록들. 말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야.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이메일을 열고 새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수신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입니다. 제목은 재영그룹 이사장 윤말순의 기자회견 요청입니다. 이메일을 작성하며 말순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며느리의 인생도, 아들의 인생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확인은 끝났네. 누가 나를 내쫓았는지 세상에 알려줄 시간이야. 말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결의. 모든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칩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미안해, 도연아. 어미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기자들의 회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 언제 여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재영그룹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말수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내일 오전 10시 재영재단 대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입니다. 도연은 잠결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윤도연 씨 맞으십니까? 서초경찰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이신 윤말순 여사님이 실종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 이후로 연락이 닿으셨습니까?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실종이요? 누가 신고를 한 겁니까? 재영복지재단 측에서 신고하셨습니다. 어젯밤 건물에 들어가신 후 아침까지 나오지 않으셔서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2시경 건물을 나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재영복지재단이요? 도연은 어리둥절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네, 윤말순 여사님께서 그곳 이사장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셨습니까? 도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어머니가 이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직접 오셔서 하시죠.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도연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말.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지연이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경찰서에서 왔어. 어머니가 실종됐대.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놀란 듯하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실종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재영복지재단이라는 데서 신고했대. 거기 이사장이 어머니래.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어머니가 이사장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제 내쫓은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재단 이사장이었다니. 말도 안 됩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거? 몰랐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잖아. 돈도 많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고, 평범하게요? 재단 이사장이 평범한 사람인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도연은 서둘러 옷을 입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어머니를 찾아야 해. 저도 같이 갈게요. 지연도 황급히 준비합니다. 불안합니다.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오릅니다. 짐을 내던진 것, 나가라고 소리친 것.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윤도현 씨 맞으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는 그들을 조사실로 안내합니다. 책상 위에는 CCTV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형사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 11시경 윤말순 여사님께서 재영재단 건물에 들어가셨습니다. 젖은 한복 차림이셨고요. 새벽 2시까지 건물 안에 계셨다가 정장 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셨는데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병원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요 병원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입원 기록이나 응급실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도연은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그걸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나 아는 분들 연락처가 있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는 집에만 주로 계셨어요. 특별히 친한 분들도 말을 하다가 도연은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윤말순 여사님은 재영그룹 창립자 윤재영 회장의 부인이셨고 회장 사망 후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재산 규모가 상당하신 분입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상당한 재산이라니. 자신이 내쫓은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니. 혹시 어제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재단 측 말로는 평소와 다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도연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해야 할까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대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형사는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시면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뭐가? 어제 제가 어머님한테 한 짓들이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머니를 막지 못한 것, 지켜드리지 못한 것, 모든 것이 후회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불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뉴스를 확인하고 어머니의 흔적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어머니 방을 다시 찾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입니다. 침대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없던 것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도연아,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다. 짧은 문장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도연을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지연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도연이 뛰어가 보니 지연이 텔레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떠 있습니다. 재영그룹 창립자이자 실질적 회장 윤말순 여사가 오늘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대회의실,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말순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말순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그 소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올린 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봅니다. 재영그룹 창립자의 부인이자 실질적 경영자가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말순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잠시 기자들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영그룹 이사장 윤말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연과 지연은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리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저는 25년 전 남편 윤재영과 함께 재영그룹을 창립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곁에서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말순과 남편의 사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재영그룹의 역사, 그리고 현재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기업의 모습들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제 정체를 숨기고 아들 집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제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로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가 재영그룹 창립자였다니.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재산을 노렸고 불법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아들 몰래 재산 이전 서류까지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타납니다. 지연의 비자금 계좌 내역, 조작된 신탁 서류들,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틀 전 추석날이었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음식이었고 가족과 함께 나눌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화면에 추석날 집 앞모습이 나옵니다. CCTV 영상입니다. 지연이 말순의 손을 쳐내는 장면, 접시가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말순이 비를 맞으며 집을 나서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라 부르며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다릅니다. 진짜 가족은 가난한 마음에도 손을 내밀 줄 압니다.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줍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법적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며느리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말순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제 아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도연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지. 하지만 나약했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어. 그것이 내 가장 큰 잘못이야.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바로 설 수 있어. 진짜 용기란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거란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명절이란 음식을 차리는 날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날입니다. 비싼 음식보다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 소중하고 화려한 선물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귀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납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말순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스튜디오로 전환됩니다.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윤말순 이사장의 기자회견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연의 집 거실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쓰러진 채 울고 있고 도연은 텔레비전 앞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뉴스를 보고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도연 씨,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며느리 지연 씨 계십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을 뿐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근 채 두 사람은 집 안에 숨어 지냅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대고 문자 메시지는 수백 통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연은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영그룹 본사로 오너라. 며느리도 데리고 와라. 짧지만 단호한 문장입니다. 도연은 메시지를 지연에게 보여줍니다.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가야 하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야지.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제영그룹 본사로 향합니다. 초라한 차림입니다. 지연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도연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그들을 안내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나타납니다. 끝에 회장실 문이 보입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너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말순이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차분한 표정.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위압적입니다. 앉아라. 말순이 손짓합니다. 두 사람은 책상 앞 의자에 앉습니다. 아니, 앉으려다가 지연이 주저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말수는 무표정하게 지연을 내려다봅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입니다. 용서?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림 속에서 무너지는 법이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것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연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빕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지연아, 너는 내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을 무시한 것, 함부로 대한 것, 집에서 내쫓은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내 가장 큰 잘못은 진심이 없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 하지 않았어. 그저 내 아들의 재산만 원했을 뿐이지.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야. 그저 들키고 무너지고 잃을까봐 두려운 거지. 그건 후회가 아니라 공포야. 말수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엽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연은 고개를 들어 봉투를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서. 지연이 다니던 회사 알고 보니 제영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이게 내가 내게 준 명절 선물이야. 이제 돌려줄게. 지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집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니? 너는 나를 내쫓았잖아.
나도 너를 내쫓을 권리가 있지.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말수는 차갑게 말합니다.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아. 대신 가르쳐 줄게. 진심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단 걸. 도연이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제발 지연이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제대로 못 지켰어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너도 잘못했어, 도연아. 하지만 너의 잘못은 다르지. 너는 나약했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이제라도 바로 서. 진짜 남자가 되렴. 아내의 잘못을 감싸는 게 사랑이 아니야.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말수는 다시 지연을 바라봅니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지연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듭니다. 어머니, 그 이름 다시 부를 자격이 없단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이제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내 아들의 아내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웁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나가거라. 이제 할 말은 다 했어. 도연이 지연을 일으켜 세웁니다. 비틀거리는 지연을 부축하며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을 열기 직전 도연이 뒤를 돌아봅니다. 어머니, 말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단다.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립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알겠네. 곧 가겠네. 말수는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이사장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후 텔레비전 뉴스에서 말순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장이 아닙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복지센터입니다. 말수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습니다. 말수는 아이들 옆에 앉아 밥을 퍼주고 반찬을 올려주고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편안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 회장실에서 보았던 차갑고 단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포터가 말순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내밉니다. 이사장님, 요즘 매일 이곳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명절이란 건 음식을 차리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날이죠. 비싼 음식보다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 더 따뜻하고 화려한 선물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리포터가 다시 묻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기 이 아이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입니다. 카메라 뒤편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연입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저렇게 따뜻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자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우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명절날 비 맞으며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말순이 밖으로 나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말순은 잠시 멈춥니다. 아들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순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실격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표정에는 차가움이 남아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너는 나약했지만 악하지는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도연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지연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떠났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란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요?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를 버리는 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말이야. 너도 내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가끔 날 찾아와라. 진짜 아들로서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구나.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갑니다. 후회, 용서, 사랑,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며칠 후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말순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명절의 진짜 의미, 가족의 가치, 그리고 진심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화면에는 지연의 모습도 잠깐 나옵니다. 초라한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자막이 뜹니다. 대신 지연이 남긴 짧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돈으로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 가진 건 쟤뿐이었네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화면이 전환되며 말순이 봉사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추석날 한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짐을 끌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말순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따뜻하게 웃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복지센터 전경이 보이고 그 앞에 재영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이들의 따뜻한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말순이 센터 앞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마음을 나누는 일은 계속됩니다. 매일이 명절처럼 매 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처럼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추석날 내쫓긴 시어머니, 그날의 눈물이 세상을 바꿨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조용한 음악만 흐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말순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버림받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은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주세요.